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매주 토요일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벌써 한 주가 또 쑥 지나갔습니다. 특히 연말이 될수록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느덧 주식시장도 정말 혼란 속에서도 11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말에 대한 우려감과 기대감 같이 함께하는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죠.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가기도 하고요. 또 외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잘 못 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변수들이 시장에서 공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해야 될지 오늘도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랑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 후 전송해 주시게 되면 또 오픈 채팅방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좀 간단한데요.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전화는 02372-0263번, 문자 샵 3772인데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3대 요소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을 겪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두려움이 있을 텐데 일단 공부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학습할 교재 없습니까? 라고 하실 때는요. 샵 3772로 또 종목명과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한해서 교재 2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들어가면서 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느 순간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뛰어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소프트를 뛰어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에 항상 뒤처졌어요. 그런데 결국 다시 한번 컴퓨터 쪽 관련된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왜 그럽니까? 메타버스의 변화와 함께 시장이 다시 한번 성장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세에서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갖고 있고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코스피는 이제는 채널형 하락의 지속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 시장이 쭉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니까 불안감이 좀 만들어지는 장세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산업을 봐야 되냐. 지금 가장 실물 경제 지표라고 해야 될까요? 물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적은 산업 위주로 상승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가 상승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지금 일을 하면 적자다. 굉장히 이게 안타까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표현이어야 되는 건데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돈을 버는데 일을 하면 적자다라는 그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 자체가 더 불안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공포지수가 진짜 최저점까지 내려왔어요. 언제든지 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위기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다. 그 위기가 또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종합주가지수가 일단은 지금 2,000포인트까지 또 한번 내려왔죠. 2,900포인트에서 3,051.65포인트로 좀 박스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어떤 트렌드의 흐름들이 만들어졌나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시장은 메타버스다. 제가 강조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목소리 크게 안 들리잖아요. 그죠? 메타버스 NFT 시장만이 시장에서 이길 거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시장의 가장 핫한 종목이 뭐죠? 이제 60배 넘었습니다. 위메이드죠,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어제 금요일자도 상승을 하면서 드디어 시총을 5조 3천억까지 왔습니다. 위메이드 1,000억짜리 종목이 5조 3천억까지 왔다.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지금 접근하셔라, 지금 보시자 이게 아니라 그만큼 시장이 막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부담스럽죠. 6조 정도 가면 6조면 저는 이제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만큼 시장에서 메타버스의 힘, NFT의 힘이 워낙 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날이라든지 뉴 이런 종목도 좀 상승을 했죠. 다날 같은 경우도 이제 다날 코인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자율주행 시장이 조금씩 열려요. 자율주행 시장이 열리는데 제가 이제 후속으로 공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레이더와 라이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레이더와 라이다. 자율주행을 하려면 결국은 센싱 기술이 되게 중요할 텐데 레이더 같은 경우 이게 초음파 기술이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적외선을 쏘든 빛을 쏴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 게 레이더고 라이다는 빛을 활용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관련된 종목들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통신사 이번에 K사가 불통이었죠. 40분 정도.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단타하는 분들은 이때 거의 뭐 혼란의 카오스였다. 카오스가 혼란이죠. 혼란이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정도인데 보안주 종목 중에서도 조금씩 움직였던 종목들이 보이는데 이스트소프트랑요. 메커스, 안랩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움직였습니다. 또 안랩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랑 엮이면서 또 좀 상승하는 모습들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새로운 트렌드 그리고 실시간적인 반영에 대한 부분들도 이슈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주들 순환매 상승인데 이게 차트가 바닥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높은 제약바이오주들 지금 진짜 물밀듯이 내려오거든요. 정말 가슴 아플 정도로.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바닥 찍었다라고 하는 종목들 있죠. 뭐 미코바이오베드라든지 뭐 G3BNT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무엇이냐? 결국은 시장의 트렌드 종목을 봐야 되고 그 중에서도 덜 오른 종목 위주로 상승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전일장 그리고 이번 주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았는데 전화번호 보내주시면 전화번호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02377-0263번은 전화고요. 그다음에 문자 샵 3772는 전화번호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또 친절하게 상담 안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의 트렌드에서 우리가 항상 집중해야 될 건 뭐냐? 지금이 중요한 거죠. 그죠? 지금 이 순간부터 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것이 결국 주식에서는 게임의 승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대웅이고요. 대웅, 네, 예, 20%, 20%, 37,800원. 37,800원. 예. 대웅을 뭐 접근하시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대웅제약. 네네네. 지주사. 인상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좀 주가가 흐지부지하다 보니 걱정되셔서 전화 주신 것 같고요. 예, 예. 대웅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곰, 그죠? 가장 예, 트레이드 예. 마크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예. 대웅 회사가 좋거든요. 뭐 대웅제약도 뭐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대기업들에 대한 기대치도 충분히 있는데 예. 올해 상반기만 해도 벌써 영업이익이 작년도를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예. 비슷하게 갔는데 작년도가 이제 981억의 영업이익을 냈다면 현재는 876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고 자본이 1조입니다. 자본이 1조인데 현재 시총이 1조 9천억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는 이슈가 좀 있기는 해요. 대웅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영양보조제라든지 비타민제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좀 이슈가 있는 거고요. 작년도에 배당을 100원 줬습니다. 작년도에 100원 줬는데 아마 올해도 배당은 한 100원 정도 주지 않을까. 이 종목 그냥 따박따박 배당을 100원 주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까지 보시면서 한번 대응해 보겠습니다. 예. 주식이 86,7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37,800원에 20% 갖고 계시는데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횡보하면서 주가가 이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사실 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한 2조 5천원까지 가도 무난하다 이렇게 좀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4만 5천원 부근 정도까지가 이 종목의 흐름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종목이 배당을 아마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3월에 배당을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0.3%대 구간까지 0.2에서 0.3%대 구간을 주기 때문에 5만 원 넘기기는 올해는 어렵다. 예. 일단 좀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4만 5천 원은 다시 한번 도전할 것 같다. 지금 차트로는 바닥이니까요. 차트로는 바닥이니까 다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조 5천억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37,800원이신데 39,000원에 저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39,000원에 많은 사람들이 매수라고 본전만 되면 매도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략을 드리게 되면 39,000원에 일단은 비중을 50%는 줄이시는 게 낫다. 예, 예. 그리고 나머지 최종적으로 이 종목은 45,000원에는 매도하시자. 아, 예. 그 구간 이후부터는 배당 메리트가 약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45,000원에 최종 목표가 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28,000원 드리는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걱정할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잘 매도하시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런 지주사 종목들이 참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참 얄미운 게 뭐냐면 잘 안 가요. 그게 뭐냐면 본질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본 사업보다는 약간 컨설팅 사업과 관리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아이 키워요. 아이큐어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5만 원에 20%요. 5만 원에 20%. 네. 네, 아이큐어를 뭐 접근하게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사실 이거 그냥 참 빠져서 들어갔거든요. 아, 그냥 좀 빠진 것 같아서. 네네. 아이큐어 같은 경우가 이제 약물 전달 시스템 관련된 종목인 건 아시죠? 네네. 예, 그리고 이 약물 전달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물의 수요가 증가될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내 폐질에 관련돼서 패치제라는 거 붙인다는 얘기가 좀 편하게 한다는 얘기인데 제품 출시 기대가 좀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참 조심스럽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신성장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신성장 기업이 참 어려운 게 사실은 치매 패치제나 이런 이슈들도 있고 아마 정부 정책 수혜주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과 이제 치매 치료제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신성장 기업은 일단은 상장하기 어려운 기업이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상장하기 어려운 기업이 상장을 한 거거든요. 왜? 앞으로의 미래가 신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영업이익이 적자가 된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상장 폐지가 안 돼요. 근데 이 아이큐어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 3,694억짜리가 엄청 싸다 이 느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매출액을 지금 한 700억 낸다고 했을 경우에 10배, 매출액 골프가 거의 10배가 이제 맥시멈일 때 7천억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럼 그 7천억이라고 봤을 경우에 이 종목이 지금 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은 50에서 70%인데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중을 하거나 네. 주가가 올라가거나 다시 지금 횡보하는 구간인데 악성 매물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자리가 보여요. 그 자리가 네, 얼마냐? 48,000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2,000원이 좀 안타깝죠. 그죠? 한 4% 정도 손실 구간이 나오는데 네. 우리가 주식은 또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조만간에 아마 한 11월 달 말밑 정도 가면 이제 악성 매물 1차 소화가 끝납니다. 여기서 그냥 주가가 지켜지게 되면 그러면 네네. 48,000원에는 제가 볼 때는 반매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50% 네. 매도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53,000원에 50% 매도를 하게 되면 5만 원보다 살짝 위로 매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네, 그 그쵸. 48,000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고 마지막에 54,000원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나오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손절 라인은 33,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은 하락은 어느 정도 멈췄다. 그 대신에 잘 파는 자리가 중요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게 원래 개인 투자자분들 그거 왜 한 번에 매도가 주시면 되지 왜 매도가를 두 개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그 자리까지 간다하더라도 인고와 고통이 너무 크면 제가 이제 조금 분할해서 나머지 반은 다른 쪽으로 트레이딩 하시다가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종목은 인트론 바이오고요. 인트론 바이오. 네. 네, 24,039원이요. 24,039원. 예, 네네. 인트론 바이오 접근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누가 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뭐 누가 사라고 하는 게 원래 가장 많은 사게 되는 이유죠, 그죠?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그리고 코로나 이 진단 제목표 키트. 보니까, 네? 제목표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주린인데도 이렇게
재무표 보니까 괜찮고. 네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요. 이게 네. 지금 이 금액이 제가 매수가 가격이 올지 아니면 지금 손절해야 할지 네네네. 그게 제일 걱정이 되고 궁금해서 대표님한테 문의드리는 거예요. 아, 네. 주식을 많이 안 하셨다니까 제가 투자 팁 하나 드릴게요. 네네. 제약바이오도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모를 것 같으면요. 네. 매출액 곱하기 10을 하시면 그 네. 이상에서는 원래 매수 안 하는 게 좋으세요. 매출액 곱하기 10이요? 네네네. 그러면 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는 꿈과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영업이익 잘 나와서 다행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작년도 매출액이 454억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454억 곱하기 10이면은 4,540억이죠. 그러면 인트론바이오가 4,540억을 넘어갈 때는 매수 안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인트론바이오가 올해 상반기까지 135억이고 뭐 하반기 때 잘 나와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오면 한 300억 되겠죠. 그러면 3천억 넘으면 원래 매수 안 하는 게 좋으세요. 요게 이런 투자 팁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이 종목 이제 잘 나오시면 되는 거지만 앞으로는 이제 매출액 곱하기 10을 해서 제약바이오는 접근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인트론바이오가요. 6,677억이면 사실은 매출액 곱하기 10을 한참 넘은 구간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종목 자체가 아직은 꿈과 희망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꿈과 희망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회사가 어쨌든 뭐 코로나 이슈도 있고 뭐 다양한 제약바이오의 기본적인 이슈도 있고 진단키트 이슈도 아직은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반등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자, 근데 24,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다행인 게 매도 가능한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더 추가 매수는 저는 안 하시는 게 좋다. 12%에서 마무리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에 네네. 다음에 이렇게 양봉 나오는 구간이 9월 15일처럼 나오는 구간이 한 번 있을 것 같은데 23,000원 부근부터 네. 23,000원에서 4,000원 부근에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네. 최종적으로 23,800원에 최종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네네. 되실 것 같고요. 예, 지금 예. 어떻게든 저점이 다시 쌍바닥 만들면서 지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18,000원 손절 라인은 드리겠지만 네. 다시 23,000원에서 매도 전략 잡으시면서 오히려 좀 마음 편한 종목으로 이동하시는 전략이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해결되셨나요? 그럼 대표님 18,000원에 내려오면 손절해요? 18,000원에? 18,000원에 내려오면 한 반 정도는 좀 손절하셔도 다시 접근하시는 전략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종목이 한 번 정도는 튈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보이니까요. 네, 네, 네. 그 대신에 이제 올라오면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도 참 어려움이 있어요. 개인 투자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제가 모르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다양한 정보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하실 때는요. 제가 이제 QR코드와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구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어떤 다양한 부분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정보는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정리하는 정보도 중요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또 많이 문의 주시네요. 바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우, 예, 안녕하세요. 네, 또 이 긍정의 목소리가 딱 힘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원이 QNC 원익 QNC, 종목 좋습니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네네. 되십니까? 17,600원에 13%입니다. 수익이시네요. 네. 네, 원익 QNC 내가 이렇게 접근하셨다. 왜 특별하게 뭐 접근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실적도 괜찮고 음. 반도체라서 괜찮다고 들어갔었는데 네네. 수익이 좀 많이 났었는데 제가 들어갈 거라고 네네. 있다가 못 팔았습니다. 네. 사실 원익 QNC는 종목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원익 그룹주도 자체가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항상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세라믹을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반도체형 석영유리랑 그다음에 산화, 식각 자르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온 주입. 이온을 주입해 가지고 전기가 잘 흘러가게 되는 거. 그다음에 증착은 증착 고정 붙이는 것들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들을 그러니까 일련의 작업들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주요 그 매출처가 중요한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입니다. 도너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 그 제조 공정 중에서 불순물 제거나 보호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문제 없다. 그 문제 없는 걸 무엇으로 보여주냐면 영업이익으로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412억 정도 나왔어요. 근데 올해 이 영업이익은 벌써 넘었습니다. 상반기 말에 444억이 넘어갔고요. 지금 곱하기 한 이 정도 단순 로직한다 하더라도 한 8천억 정도, 80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한 8천억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한 20% 정도는 더 상승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익 QNC, 뭐 원익 IPS, 원익 뭐 다 이런 종목들 같은 거 좋은데 자, 원익 QNC 같은 경우 그럼 20% 정도라면은 한 3만 원 부근. 이 부근부터는 어려워요. 왜냐면 미리 선반영된 부근까지 있기 때문에 3만 원에서는 그래서 내려온 겁니다. 32,400원에서. 자, 그러면 어느 정도에 파는 게 좋냐면 한 28,000원부터는 매도가 좋습니다. 아직 지금 이제 고개 다시 빼꼼히 들었잖아요. 제가 앞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는 애플이 MS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시총을 넘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 다 이제 3조 단위 되고 있는데 3조 단위 규모가 바뀌었다는 것은 아직도 IT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시대를 맞이해서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목표가 29,000원, 그다음에 손절가 2만 원 제시드리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더 꼼꼼하게 조금 더 확률 높게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이것저것 좀 같이 봐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또 공부하시는데 좀 고민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내 종목이 아니라고 도움 안 되겠지라기보다는 저런 식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가져보시면 많은 또 도움되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청자 한번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동양 ENP 22,900원에 네, 30%예요. 동양 ENP 네네. 네, 22,900원 30%. 동양 ENP 어떤 이유로 좀 접근하셨나요? 누가 저기에서 반타로 들어갔다가 네네. 25,000원 돈에서 물타기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또 이렇게 물려서 좀 많아졌어요. 비중이. 그래서 조금 비중이 많아지신 거고요. 동양 네네. ENP 하게 되면 이제 가장 크게 우리 주식에 들어갈 때 핵심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동양 ENP는 이제 ENP 충전기거든요. 충전기. 충전기랑 그다음에 어댑터, 그다음에 전원공급 장치. 그러다 보니까 충전하게 되면 생각나는 게 전기차죠, 그죠? 전기차 관련된 이슈로 좀 상승을 했는데 전기차는요 결국은 더 확장될 거예요. 예전에 근데 한 번에 움직이진 않고요. 올라갔다 쉬었다 올라갔다 쉬었다 하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죠? 지금 메타버스한테 잠시 자리를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잠시 주식은 이게 유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행이 메타버스로 가다 보니까 2차전지가 뺏겨서 그렇지 2차전지는 도널해 하셔도 돼요. 다시 확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영업이익이 물론 지금 이제 반도체 대란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자동차 반도체라든 이런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영업이익이 지금 121억 작년도에는 410억 정도 나왔고 올해 한 200억, 300억 정도는 무난하게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자본도 단단합니다. 자본도 2,533억인데 현재 시총이 1,540억밖에 안 돼요. 그거 굉장히 좀 저렴하거든요. 저렴하다라는 부분을 확인했을 경우에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배당도 400원을 줘요. 배당 400원이면은 지금 2만 원 미치면 배당이 한 2%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네네. 이 종목은 배당 2%면 땡큐예요. 그러니까 2만 원 밑에서는 배당 때문에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락에 대한 고민을 할 때는 아닌데 지금 이제 우리가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은 쭉쭉쭉 올라오다가 22,900원이 되면은 조금 악성 매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한 번 22,900원 올라오면 주자고요. 시장한테. 에이, 시간 기다리기 싫어하면서 매도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2만 원 밑에 되면은 다시 복수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2만 원 밑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럼 또 22,500원에 또 매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만 하시면 돼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저항이 23,000원대 있고 그다음에 2만 원 밑에는 매력적이고 이렇게 해서 순환매를 당분간 한 2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잠시 메타버스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근데 주식은 돌고 돌다 보니까 또 다시 2차전지로 올 거거든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작용하시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2,800원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2만 원 밑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 가는 구간. 대신에 이제 너무 이렇게 비중을 늘리는 건 좋지 않다. 자, 손절 라인은 16,000원 드리겠는데 2만 원 밑에서는 아마 기관이나 다른 쪽에서도 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세밀한가요? 저도 이게 방송을 하고 나서 너무 세밀하게 말씀드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딱 목표가 손절가 이게 더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주식은 그렇게 쉬운 학문은 아니거든요. 쉬운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과 좀 다양한 부분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 오스코텍이고요. 오스코텍. 네. 네, 32,100원에 네. 지금 한 15% 갖고 있는데요. 네, 32,100원의 비중 15%. 네. 15%. 네, 15%. 네. 네. 그래서 이 종목을 뭐 접근하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 바이오 조금 좋아하고요. 네네. 네, 어쨌든 가능성이 좀 많으니까 요즘에는 근데 이런 그 암 치료제 뭐 이런 쪽도 같이 다 빠지고 이래서 제가 원래 이게 한 35,000원대 그 정도 매수했었는데요. 이번 주에 조금 많이 빠져가지고 좀 추가로 매수를 해서 이제 32,000원 정도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학회도 많고 한데 이게 폐암 쪽 뭐 이런 관련도 있고 네네. 그 뼈 이식제 뭐 치아 관련된 것도 해서 그 회사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매수를 조금 더 해서 15% 해놨는데 괜찮은 선택이었는지 좀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종목은 정말 많이 분석을 하셨고 정확한 진단도 맞으세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인기가 좀 없어요. 그죠? 암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이. 네, 인기가 없어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암은 1년에 한 2번 정도는 이슈를 만들어줘요. 그 상반기 때 이제 암학회가 있고 또 하반기 때 한 번 더 암학회 비슷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 관련된 종목들은 갖고 있으면 결국 1년에 2번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내년도에 아마 2월 달, 3월 달에 또 이슈 갖고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종목 자체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뼈 이식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면역 항암제 이런 쪽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이제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이제 지금 1조 밑으로 내려왔는데 우리가 이제 그 타이틀을 들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타이틀이라는 거는 1조 위에서 실적이 어쨌든 간 있어주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뭐 HLB, 뭐 오스코텍 뭐 이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바닥을 찍고서 올라오는데 시장에서 지금은 워낙 메타버스가 좋고 2차전지가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흐름에 자꾸 멈추는 그림들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종목 암에서는 항상 두각을 받아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반등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요. 대신에 이제 35,000원이 되면 또다시 자꾸 악성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기준으로 해서 35,000원이 넘으면 물론 내년도 2월이나 3월에 다시 반등은 나오겠지만 35,000원 정도 되면 일단 매도가 났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슈가 되기에는 조금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단기 목표가 혹은 올해 목표가는 35,000원 드리고요. 나중에 다시 이제 암학회 이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두각되는 뭐 상반기 3월, 4월, 5월 요때는 한 45,000원까지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어떤 주식은 타이밍적인 관점도 있어야 되니까 자 단기 올해는 35,000원 그리고 내년도 3월까지 한 45,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절 라인은 26,000원 제시 드리겠는데 종목 자체가 좀 언제든지 좀 움직임이 강한 종목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해결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매도하지 않고 그냥 조금 매매하면서 내년까지 가져가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대신에 올해는 35,000원에 한번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주식이 인기가 있고요. 시즌이 있습니다. 그 계절과 시즌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은 게 예를 들면 후성 같은 경우 그건 이제 에어컨의 냉매제에 거의 독점적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겨울에 사놓는 거예요. 겨울에 사놓고 여름에 이슈가 좀 초여름에 움직일 때 미리 매도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또 거리가 멀면 매도했다가 다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덱스터고요. 아, 덱스터. 네. 예, 매수가는 15,000원이고 5%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 5%. 덱스터 좋은 종목이죠. 제가 오늘 중에 저한테는 가장 원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덱스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영상 기술 VFX라고 이렇게 접근 가능한데, 혹시 뭐 접근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VFX 같은 경우 우리나라 탑이고 모가디슈 그 힌트 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이게. 네네. 그 정확한. 다음부터는 이제 오징어 게임이 나중에 터지고 그랬는데 이게 그때 살 때도 좀 올라가는 게 이게 고점일 것 같아요. 계속 눌림 먹을 때 살까 말까 하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 버려가지고. 그쵸.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추가 매수 때문에 전화드린 거거든요. 이게 하다가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그쵸. 이게 비중이 많았으면 우리 또 다른 시청자님들이 또 부러워할 뻔한 그런 수익률이시기도 한데, 덱스터는 지금의 가치로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미래 가치가 반영이 많이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볼 그렇죠. 때는. 모든 주식은 선반영돼 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시총이 한 6천억 정도 되는데, 많은 리포트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한 1조는 안 되더라도 8천억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25,000원 부근이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한 20% 정도? 20에서 30%도 상승 흐름이 더 있어요. 그러면 한 3만 원 정도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좀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기는 좀 다소 부담스럽죠. 20% 때문에 지금 이렇게 높게 쫓아가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는 혹은 나중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번엔 눌림목 오면은 이제 살려고 생각하고 또 그 비슷한 게 이제 위직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위직 스튜디오를. 네, 그죠. 해가면서. 근데 위적 스튜디오보다는 이게 조금 더 실체적으로 덱스터가 조금 더 많이 안정성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했을 때 위적 스튜디오는 최근에 이제 컴퓨터 수가 인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덱스터 지금 28,000원에서 3만 원에는 단기 목표가는 잡아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은 못할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좀 부담스럽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혹시 눌림목 오면은 가능할까요? 18,000원 정도 왔을 때. 19,000원. 그러니까 2만 원은 넘어가면은 일단은 목표 수익률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주식에서 얘기할 때는 50% 이상 갈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분할 수익 매도를 하는 게 수익이거든요. 그럼 3만 원이 목표가로 했을 경우에 2만 원이면 50%잖아요. 그죠?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2만 원 언더인 18,0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목표가 29,000원에 3만 원 제시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7,000원, 16,000원 드리는데 오히려 한 18,000원, 9,000원대는 추가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항상 모르는 변수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됩니까? 목표가를 정해봐요. 목표가를 정해보고 거기서 50%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한 가격에서 50% 이상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에서 매수해야지 우리가 10%, 20%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 있는 종목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또 다음 시청자분 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하이브고요. 하이브, 네. 네, 한 약 30% 정도 되고 26만 4,500원. 네, 하이브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26만 4,500원 30%인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것 같고 네네네. 또 이게 위드 코로나가 오면 네. 좀 활발하게 활동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방탄소년단이라는 이슈와 함께 NFT에 대한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지금 제가 연예 기획 쪽이나 이런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일단은 지금 우리 연습실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연습실이 벌써 다 매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공연장들 있죠. 유명한 공연장들. 내년도 상반기 때 예약이 다 끝났어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준비 엄청나게 그 물밑에서 작업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엔터 섹터들은 내년도에 분명히 이제 화랑을 맞을 거예요. 오히려 화랑을 맞을 때 주가가 빠지겠죠. 그래서 주식은 미리 선반영되는 거니까. 근데 네. 지금은 아직은 준비되고 있다라는 이슈 정도니까 더 네. 움직임은 있을 거라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브도 발빠르게 지금 NFT라든지 메타버스 쪽 시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블록스인가요? 로블록스에서 이번에 이제 그 방탄소년단이 오픈했던 노래가 게임 상향에서 포트나이트군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포트나이트 게임 안에서 가장 먼저 오픈을 했어요. 다이너마이트라는 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트렌디하게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종목이 13조입니다. 시총이. 네. 13조인데 20조를 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NC소프트가 제일 잘 나가고 안정했을 때 20조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면은 13조에서 한 20% 정도, 그러니까 40만 원 언더가 이제 40만 원 정도가 최종 목표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표가는 39만 원 제시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오히려 지금 뭐 주가 하락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네. 26만 원 손절 라인은 드시는데 39만 원에서 한번 매도하셨다 가시자.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또 내려오면 또 추가 매수하면 되니까요. 그럼 매도할 때 전체를 매도해요? 아니면 분할 매도? 그때는 한번 매도하시고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올라가면 더 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 네. 부분 잘 활용해서 또 트레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게 사실은 33만 원대까지 예전에 갔다가 내려왔죠. 네, 그때 뭐 26만 원대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매도를 할 때 이게 전체 매도를 해야지 되는데 분할 매도. 네, 이게 전체 매도가 저는 이번엔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대신에 나중에 또 내려올 거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건 항상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거니까 네. 30만 원 밑에서 또 추가 매수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빠르게 또 여기까지 이야기 드렸는데 항상 힘내십시오. 항상 그리고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여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못다한 부분들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하단 보시면은요. QR코드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 후 전송해 주시면 여러분들 또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또 더 궁금하신 사항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매주 일요일 날 강연회 하는 거 알죠?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에서 이델리맵에서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보겠습니다. 자, 종목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나노신소재라는 종목과 IB 기명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많이 했어요. 나노신소재는 거의 아무도 안 볼 때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나노신소재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CNT 도전제라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회사에도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23년부터는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또 올라오면 수익 내셨다가 또 22년도에 눌리면 또 매수해서 또 23년도에 실적 나오면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IB 기명. 예. 제가 이제 그 교육주들, 온라인 교육주들 상승으로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많이 눌렸더라고요. 눌려가지고 제가 한번 체크 드렸는데 역시나 잘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좀 함께 봐야 될 종목도 두 종목 같이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는 이제 S24라는 종목이에요. 자, S24 생소하신 분도 있는데 음반, 문구, 공연, 티켓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이 구매하는 책 온라인 서점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쉽게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제가 공연이 이제 엄청나게 활발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연을 예매할 수 있는 곳을 봐야겠죠. 뭐 인터파크라든지 S24라든지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 중에 아마가 그 공연 예매를 할 수 있는 부분. 근데 S24가요. 또 카카오뱅크 지분 관련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좀 수익성의 모델들이 있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 기대하는데 올해 실적 좋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좋았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단단하게 깔려 있는 데다가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슈까지 나오게 되면 매수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0,000원이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000원. 이렇게 좀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DMS라는 종목입니다. DMS. 딱 D가 들어가면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죠. 그죠? 자,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입니다. 패널 업체고요.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데 이제 풍력, 시스민들한테 풍력이시죠?
풍력이라든지 의료기기 사업에 다각화를 하고 있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흑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매수가 6,500원, 목표가 8,000원, 손절가 5,900원인데 차트 위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차트 위치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좀 더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그럼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이런 종목들 어떻게 보는 겁니까? 어떤 매매법을 활용하면 좋은 겁니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 제가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도 다양한 매매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1선입니다. 좀 단순해지자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오히려 힘을 빼고 가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거든요. 예. 그 힘을 뺀다라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요. 절대 못해요. 근데 하나만 기억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오른발에다가 뭐 쭉 펴고 간다. 뭐 왼발을 쭉 핀다. 이런 것처럼요. 그게 결국은 어떠한 하나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또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정보 중에 일단 하나만 하면 분명히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세밀하게 할수록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건데 일단은 틀을 하나 만들자라는 관점에서 갖고 온 기법입니다. 자, 21선 실적투자법이라는 내용인데요.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법은 간단합니다. 실적, 트렌드, 사업 부문에 대해서 성장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매도로 약세 흐름을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21선 위로 올려주는 종목을 보는데 지속적인 하락은 관성의 법칙 때문에 빠지니까 계속 하락하는 것보단 돌아서는 종목을 보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DMS라는 종목도 그렇고 지금 제가 뭐 S24, 21선 위로 올려놓은 종목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말 따로 종목 따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항상 기본적인 베이스 안에서 똑같은 루틴을 가는 것이 결국 수익률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 내가 발로 찼을 때, 내가 손으로 쳤을 때 20m 보내고 40m 보내고 그것이 반복 훈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기 올린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하게 되는데 트렌드에 따라 50% 정도 수익 목표를 하고 신용도 높은 종목은 제외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냐? 네오이즈라는 종목을 쭉 지켜봤는데 자, 요즘에 이제 게임 순위가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자, 게임주 콘텐츠 이슈로 두각을 받고 나서 주가가 44,350원에서 21,350원 반토막이 났잖아요. 자, 근데 여기 하락에 대해서는 매수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게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0% 이상 하락하고 나서 21선 위로 올려놓으니까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편안하게 반등을 하죠. 그러니까 이 포지션만 기억하는 거예요. 아, 오른발을 쭉 펴고 쳐야 되는구나. 왼발을 펴고 쳐야 되는구나. 뭐 예를 들면 다양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아, 이러니까 뭐예요? 어쨌든 간 쭉 뻗어나가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SL이라는 종목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자, 이런 종목은 조금 더 응용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를 배웠어. 아,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나고 혹은 어느 정도 하락하고 나서 종목이 좋다는 전자래. 종목이 좋다는 건 뭐냐면
어쨌든 간 갈 수 있는 운동신경은 있어야 되잖아요. 갈 수 있는 종목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중에서 어떤 부분이야?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한 번 가고 나서 여기서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거죠. 쌍바닥일 때, 쌍바닥 찍고 21선 올려놓을 때 접근을 하자. 그러면 주식은 어쨌든 간 방향성은 맞게 되는 거죠. 그럼 한 가지 더 기억하는 거죠. 21선 매매에서 자 주가가 반토막 나고 나서 21선 위로 올라날 때 매매하는데 요거 조금 시간 걸릴 수 있으면 쌍바닥일 때 매매하자. 쌍바닥 돌파 매매를 하자.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파수란 종목 마찬가지죠. 주가가 이제 우리 응용 하나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21선 내려가서 21선 쌍바닥 찍고 올라올 때 요때 매매하는 겁니다. 확률이 점점 높아지죠. 자, 오늘 기억할 게 특별하게 없어요. 첫 번째 21선을 기억합니다. 근데 21선이 고점 21선 아니고 주가가 많이 내려온 21선에서 돌파하는 종목. 근데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걸려. 그럼 좀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쌍바닥을 보자. 쌍바닥이면 합의된 가격이니 합의된 가격 이후에 다시 한번 뚫어갈 때 매수를 하자. 단 전제 조건은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뚜렷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IHQ 같은 경우도 쌍바닥 21선 내려오고서 다 엔터 관련주들 다 가는데 이 종목만 안 간 거예요. 그러면 NFT 이슈 등으로 상승을 하는데 주가가 쑥 내려가서 21선 쌍바닥일 때 주가는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랩 제가 아까 전에 보안 이슈로 해서 미리도 말씀드렸었지만 21선 제가 이제 지나가고 나서 보긴 했지만 21선 위에 주가가 반등이 나왔죠. 자, 넥슨 GT 자, 마찬가지죠. 조금 천천히 가볼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쌍바닥에서 접근할까 고민을 할 수도 있죠. 쌍바닥이 안 나왔어요. 그죠? 자, 쌍바닥이 안 나왔는데 이제 트렌드는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2선 쌍바닥 매매를 하게 되면 빠른데 이슈가 너무 좋은 거야. 지금은 NFT 좋고 뭐 메타버스 좋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순차적으로 다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나오고 나서 50% 이상 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서 21선 위에 올려놓을 때 만약에 내가 50% 정도만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트렌드와 흐름에 맞춰서 주가는 방향성을 잡고 그다음에 흐름을 맞춰갈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주가가 빠집니다. 대신에 빠지는데 종목은 좋아. 근데 종목이 좋은데 빠져가지고 21선 위로 올려놓을 때 자, 이건 트렌드가 좋으면 21선 위로 나오면 바로 매수. 그게 안 되면 21선 쌍바닥 이후에 다시 돌파. 요때 매수. 그러면 접근하시면 그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과 접근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부분들 말씀드리는데 더 궁금한 사항들은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참여 가능하십니다. QR코드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3772 황주명 입력 코드 전송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다양한 정보와 스토리들을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죠. 정보는 정말 범람합니다. 그 정보가 범람하는 그곳에서 결국은 포인트를 잡는 것. 그것이 수익을 보는 방법의 로직이고요. 그다음 매주 일요일. 저는 그런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제목이 항상 똑같습니다. 뭡니까?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 트렌드라는 게 있고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공부를 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결국은 어떠한 트렌드를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면서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원칙이고 그 원칙 하나하나 고민해 보시면 어려운 장 분명 여러분들 수익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좋은 결실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